토요일 저녁인데 술 안 드시고 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얘기를 재미없게 해서 얘기는 재미없을 겁니다. 하지만 갈망을 컨트롤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은 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주 15년차 선생님이신데 그분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이 단주를 하게 된 계기는 교통사고로 인명사고가 크게 있었고, 본인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인생을 정리하시려고 시도하셨다가 중환자실에서 7일 만에 깨어나셨어요. 15년 차니까 이제 갈망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제 갈망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감수성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눈 오는 날이면은 눈 오는 들판 뛰어다니고 싶고, 벚꽃만 흩날려도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 이분 밴드의 글을 봤을 때 아니, 우리가 뭐 화가 나고 그러면은 우리도 뭐 죽여 살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심각하게 이분은 자기가 일하는 곳 사모인가 누구를 죽이고, 자기도 오늘 인생을 마감해야겠다, 저걸 죽여야겠다, 그리고 누굴 죽여야겠다고 일기장에 써놓으신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단주 초기인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역시 다르구나, 내가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지, 안 그러면은 술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자기 여자친구하고 일상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여자친구한테 자기라는 표현도 쓰고 꽁냥꽁냥이란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표현이거든요. 원래 서울 토백이들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매번 갈망을 느끼시는 거예요. 사실 날씨 바뀔 때마다. 그래서 이분이 일기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단주하겠다, 그리고 점심 드시기 전에 한 두세 번 또 일기 쓰시고, 잠깐 계속 업데이트 하시는 거예요. 점심 때 일기 쓰시고 계속 조금씩 업데이트 하면서 하루에 6차례 7차례, 그리고 잠자기 전까지 계속 단주와 관련된 자기 심경을 기록해 놓으세요. 몇 년째. 물론 그때마다 갈망 온다, 뭐 이제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쓰시는 건 아니고 사소한 일상을 계속 적으시는 거예요. 그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행동은 단주 일기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고 있는 큰 카테고리는 단주 일기예요. 제가 그거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일기라고만 생각했었지. 근데 이분이 정말 벚꽃만 흩날려도 심장 뛴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분이 매번 하시는 거는 단주에 대한 어떤 그 의지며, 또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막 정말 인생 족같다 그러고 글을 쓰시고 이제 일기를 쓰시는 그 진행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도 갈망이 더 깊어질까봐 순댓국을 드시면서 일기를 쓰시는데, 여기서 술 안 마시고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글을 쓰시더라고요. 누구든지 다 이런 갈망의 과정을 겪고 있고, 그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였어요. 물론 그 편차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벚꽃이 흩날릴 때도 갈망을 느끼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고, 공통점은 어쨌든 단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넘어간다. 그리고 또 많은 케이스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술의 필요성을 더 이상 못 느끼는 상태가 된다. 다 이렇게 정말 단주를 어렵게 넘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마음 독하게 먹자, 꼭 그런 얘기는 아니고, 두 가지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어떤 경우든 단주를 잘 넘겨보자. 또 한 가지는 정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술이 필요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술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도 올 수 있다. 네. 또 한 케이스는 두 케이스인데, 제가 평상시에 만나면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사실 안 믿으시겠지만 어쨌든 좀 재미는 없는데, 이 얘기도 제 눈에 이렇게 탁
들어와서 박혀 있어요. 저보다 젊은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제가 갈망이 올 때 우리 같은 커뮤니티에 속해 있으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갈망 올 때 어떻게 대처하시느냐. 그러니까 저는 제 정말 가까운 사람,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내가 그때 술 없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것까지 걱정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을 꾸렸을 때, 내가 가족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가장으로서 술병을 들지 않을 수 있을까? 이분이 이 말을 할 때 이분이 이 말하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와서 바뀌었어요. 눈에 선하다고 해야 될까? 만나지는 못했지만. 또 한 분은 이분은 본인 스스로 본인이 유리 멘탈이라고 그러세요. 눈물도 자주 흘리신대. 웃으면 안 돼. 남자가 눈물 흘릴 게 뭐 있다고. 근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유리 멘탈이라고 그러시면서 갈망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웃으면 안 되는데 울면서 뛰신다는 거예요. 막 질질 울면서 뛰는 거야 그냥. 제가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 지금처럼 웃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뭔가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본인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는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분 지금 울면서 뛰고 있겠다. 이렇게 그 갈망이나 어려운 그런 그 순간순간의 일상들을 울면서라도 버텨내고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갈망이 올 때 대처했던 나의 태도는 굉장히 미약했다. 굉장히 약한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눈물은 흘리곤 있어도 결국 갈망은 극복해냈잖아요. 아무리 유리 멘탈이어도 울면서 극복해냈잖아요. 결국 본인 스스로 다짐한 걸 지켜낸 거고, 저는 이분 보고 아까 막 비웃었지만 결국 지켜내지 못한 거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누가 강자예요? 그분이 강자예요. 아니 굳이 비교를 해야겠어요. 그분이 강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가 눈에 선하고, 저는 요즘 제 갈망을 이겨내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고, 저도 이 두 분들 얘기, 젊은 두 분들 얘기가 제 오른쪽 눈, 왼쪽 눈에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공유해 봤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저녁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아침에 또 맑은 정신으로 또 새벽 아주 좋은 아침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